4장 떠나온 사람. 서점 오픈 전까지 영주는 소설을 읽는다. 소설은 그녀를 그녀만의 정서에서 벗어나 타인의 정서에 다가가게 해줘서 좋다. 소설 속 인물이 비통해하면 따라 비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따라 고통스러워하고, 비장하면 영주도 따라 비장해진다. 타인의 정서를 흠뻑 받아들이고 나서 책을 덮으면 이 세상 누구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영주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책을 읽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매번 찾는 게 무언지 정확히 알고 첫 페이지를 펼치는 건 아니었다. 수십 페이지를 읽고 나서야 아, 내가 이런 이야기를 찾고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될 때도 많았다. 찾는 게 무언지 정확히 알고 책을 읽는 경우 또한 있었다. 1년 전부터 영주가 읽어온 소설들은 이렇게 분류할 수 있었다. 떠나온 사람들의 이야기, 며칠일 수도 있고 평생일 수도 있는 떠남. 각기 다른 모습의 떠남일지라도 모든 떠남은 결국 그들의 인생을 바꾼다. 그때 사람들은 영주에게 말했다. 너를 이해할 수 없어라고. 넌 왜 너만 생각해? 라고도. 영주를 나무라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잊을만 하면 환청처럼 들려왔다. 뜸해지는가 싶다가도 한순간 기억 저 너머에서 목소리들이 달려들었다. 이럴 때마다 영주는 조금이라도 무너졌다. 하지만 더는 무너지기 싫어 영주는 떠나온 인물이 나오는 소설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마치 떠나온 사람들에 관한 이 세상 모든 이야기를 모으려는 것처럼 굴었다. 영주의 몸 어딘가엔 떠나온 이들이 모여 사는 장소가 있다. 그 장소엔 그들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넘쳐난다. 그들이 떠나온 이유, 떠날 때의 심정, 떠날 때 필요했던 용기, 떠나고 나서의 생활, 시간이 흐르고 나서의 감정 변화, 그들의 행복과 불행과 기쁨과 슬픔. 영주는 원할 때면 언제든 그 장소로 찾아가 그들 곁에 그녀 자신을 눕혔다. 누워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 영주를 다독여줬다. 너를 이해할 수 없어. 넌 왜 너만 생각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떠나온 사람들의 목소리로 덮었다. 그녀는 그녀 몸에 담긴 떠나온 이들의 목소리에 힘입어 이제는 이렇게 용기를 내어 스스로에게 말할 수도 있게 되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요 며칠 영주가 읽고 있는 소설은 모니카 마론의 슬픈 짐승이다. 소설 주인공은 정말이지 철저히 떠나온 여자였다. 여자는 남편과 딸을 떠났다.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건 사랑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자는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사랑하던 그 남자가 떠나가자 그와 함께했던 기억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이후 그 어떤 기억도 인생에 덧입히지 않았다. 그 남자를 기억하기 위해 삶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삶을 포기하고 수십 년을 혼자 살아온 그녀는 이제 100살이 되었다. 어쩌면 90살일지도 모른다. 영주에게 좋은 소설이란 그녀의 기대를 넘어서는 곳까지 그녀를 데려가는 소설이다. 이 소설은 사랑 때문에 떠난 여자의 이야기를 알 수 있고
영주의 관심은 떠난 여자의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 이제 영주는 사랑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있다. 여자는 남자가 남기고 간 안경을 쓰고 다니다 시력을 망친다. 안경을 쓰는 것이 그의 곁에 머물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었기 때문이다. 영주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 생각했다. 어떻게 50년 전의 사랑, 어쩌면 40년 전일 수도 있는 그 사랑을 추억하며 그 긴 시간을 홀로 보낼 수 있었을지 생각했다. 어떻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남자가 유일한 사랑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었을지 생각했다. 영주로선 알 수 없다. 다만 영주는 그녀가 멋지다고 생각했다. 여자가 선택한 삶의 형태는 강렬했고 그것을 이뤄내는 방식은 치열했다. 영주는 책에서 고개를 들어 인생에서 놓치면 가장 아쉬운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여자의 말을 곱씹어봤다. 인생에서 놓치면 가장 아쉬운 것은 정말 사랑일까? 사랑뿐일까? 사랑은 정말 그렇게나 위대한 걸까? 영주는 사랑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사랑이 다른 그 무엇보다 더 위대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사랑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 누군가가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영주는 그녀 자신이라면 사랑하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영주가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이 민주는 커피잔을 바짝 마른 행주로 닫고 있었다. 알람을 맞춰놓은 시계가 오후 1시를 알리며 민주는 행주를 제자리에 놓은 뒤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패를 오픈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민준이 움직이는 소리에 영주도 생각에서 빠져나왔다. 영주는 문을 닫고 걸어오는 민준에게 사랑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묻지 않기로 했다. 민준이 어떻게 대답할지 예상이 됐다. 뭔가 생각하는 듯 하다가 결국은 글쎄요라고 대답하겠지. 영주는 민준이 멈칫거리는 순간에 한 생각을 말해달라는 것이지만 민준은 자기 생각을 쉽게 말하지 않는다. 문패를 바꾸고 돌아온 민준은 행주를 들고 이미 닦은 컵을 다시 닦기 시작했다. 민준을 바라보며 영주는 그에게 묻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 어차피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 영주가 스스로 생각해낸 답이 지금 이 순간의 정답이다. 영주는 정답을 안고 살아가며 부딪히며 실험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안다. 그러다 지금껏 품어왔던 정답이 실은 오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정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우리의 인생.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정답은 계속 바뀐다. 영주는 여전히 컵을 닫고 있는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오늘도 수고해요. 5장. 좋은 책을 추천할 수 있을까? 서점을 열기 전 영주는 본인이 서점 대표에 적합한 사람인지에 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 단순하게 생각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서점 대표 역할을 잘 해내지 않을까? 하지만
서점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에겐 서점 대표가 되기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손님이 어떤 책이 좋아요? 어떤 책이 재미있어요? 하고 질문할 때 제대로 답도 못해주는 어리바리한 대표. 영주는 어느 날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 손님에게 엉뚱한 책을 추천한 적도 있다. 전 J.D.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이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혹시 이 책 읽으셨나요? 아니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전 5번도 넘게 읽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은 그렇게 재미있는 책은 아니에요. 아, 여기서 재미는 일반적인 의미의 재미를 말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킥킥 웃게 되거나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현기증이 나는 그런 재미요. 이 책엔 그런 재미는 없는데요. 하지만 뭐랄까, 이 책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재미를 뛰어넘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 책에는 뚜렷한 사건 사고가 없어요. 그냥 한 아이의 생각을 따라가는데 그것도 며칠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이 재미있더라고요.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데요? 손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와 영주는 괜히 바짝 긴장됐다. 아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관해서요. 학교, 선생님, 친구, 부모님에 관한 생각. 그런데 그 책이 저한테도 재미있을까요? 손님이 표정을 풀지 않고 묻는 말에 영주는 말문이 콱 막혔다. 그러게, 이 손님에게도 이 책이 재미있을까? 나는 왜 무턱대고 이 책을 추천한 거지? 당황한 표정을 짓는 영주에게 손님은 추천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이 책 저 책 들춰보다가 결국 역사서 유라시아 견문을 사갔다. 이분 역사책을 좋아하시는구나. 영주는 그날 그 손님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기억한다. 미안합니다. 제가 괜한 걸 물었어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른데 말이죠. 손님이 서점 대표에게 책을 추천달랬다고 미안하다라고 말하다니. 손님에게 적절한 책을 추천하지 못한 대표가 손님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건데, 서점 대표가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무작정 손님에게 들이미는 건 옳지 않다고 영주는 생각했다. 앞으론 서점 대표로서 옳은 행동만 하고 싶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영주는 서점 일을 하는 틈틈이 생각을 정리했다. 객관적인 시선. 객관적인 시선으로 책을 바라보자. 내가 좋아하는 책이 아닌 손님에게 좋은 책을 추천하려면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다. 질문. 책을 추천하기 전에 먼저 손님에게 물어보자. 최근에 어떤 책을 읽고 재미있으셨나요?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요? 평소에 어떤 책을 주로 읽으시는데요? 읽고 나서 이건 정말 별로라고 생각한 책은 뭐죠? 요즘에 주로 하는 생각은? 좋아하는 작가는? 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생각해 놓아도 머리가 새하얘지는 상황은 찾아왔다. 그러니까 아래와 같은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가슴이 뻥 뚫리는 책 좀 추천해줘.
민철 엄마가 오늘은 문화센터에 갈 기운도 없다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가슴을 뻥 뚫리게 해주는 책이라 이 단서만으론 부족해도 한참 부족하다. 그렇다고 영주가 준비해둔 질문을 마구잡이로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질문을 해야 한다. 그래서 물었다. 가슴이 답답하세요? 며칠 계속 그러네. 인절미가 목까지 가득 찬 것 같아. 무슨 일 있으세요? 영주의 질문에 민철 엄마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더니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번에 반 이상 들이켜도 눈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민철이 때문에. 가족 문제다. 영주는 서점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의 내밀한 속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됐다. 언젠가 작가들에게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진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작가라면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이해 못할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서 사람들은 작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점 대표에게도 비교적 쉽게 속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서점 대표쯤 되면 사람 마음에 정통할 거라 생각하는 건가? 민철이가 왜요? 영주는 언젠가 봤던 민철의 얼굴을 떠올렸다. 길쭉하게 마른 훈남 고등학생이었다. 엄마와 똑 닮은 하얀 얼굴로 말갛게 웃던 모습이 순했다. 민철이가 사는 게 재미없대. 사는 게요? 왜요? 나도 모르지. 애는 그냥 말한 것 같은데 그날 이후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네. 아무것도 할 마음이 안 나. 민철 엄마 말에 따르면 민철은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다고 했다. 공부도 재미없고 게임도 재미없고 친구들과 노는 것도 재미없다고 했단다. 그렇다고 이 세 가지에 아예 담을 쌓고 사는 것도 아니다. 시험 때면 공부도 하고 심심할 땐 게임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도 한다. 그럼에도 삶에 대한 민철의 기본 태도는 심드렁.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곧장 와 침대에 누워서는 인터넷을 하다가 잠만 잔단다. 민철은 무기력증에 빠진 것 같았다. 18 나이에. 이럴 때 읽을 만한 책 없을까? 민철 엄마가 얼음 사이사이에 고여있는 커피를 빨아마시며 물었다. 민철이에게 추천할 만한 책은 여러 떠올랐다. 무기력증에 빠졌거나 자기만의 세계에서 방황하는 주인공들이야 소설의 천지다. 하지만 무기력증에 걸린 자식을 둔 엄마에겐 어떤 책을 추천해야 할까? 영주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책 제목이 떠오르지 않았다. 모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 제목도 떠오르지 않았고 자식 키우는 방법을 다룬 책도 읽어본 적 없다. 영주는 순간 식은땀이 났다. 민철 엄마에게 추천해줄 책이 생각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이 서점이 영주라는 한계 때문에 편협한 공간이 된 것만 같아서였다. 영주의 취향, 영주의 관심사, 영주의 독서력에만 맞춰진 공간. 이런 작은 공간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영주는 민철 엄마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민철 어머니,
가슴을 뻥 뚫어줄 만한 책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방금 떠오른 소설이 하나 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 소설은 모녀 관계를 다룬 소설이라서요. 에이미와 이저벨이라는 책이에요. 엄마와 딸이 같이 사는데 뭐 그런 것 있잖아요. 서로 끔찍이 사랑하는 동시에 끔찍이 미워도 하는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서 서로를 다 이해하고 맞춰주기만 할 순 없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고 부모 자식도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든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민철 엄마는 영주의 이야기를 듣고 좋은 내용 같다고 했다. 사가겠다며 책을 가져다 달래서 혹시 모르니 그냥 빌려주겠다고 하자 아니라고 했다. 책을 들고 나가는 민철 엄마를 보며 영주는 책의 효능에 관해 생각해봤다. 한 사람의 꽉 막힌 가슴을 한 번에 뻥 뚫어줄 책이 이 세상에 있기는 할까? 한 권의 책이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민철 엄마가 책을 사가고 열흘쯤 지나서였다. 그녀는 이 말을 하러 잠깐 들렀다고 했다. 나 빨리 가봐야 해. 그 책 재미있었다고 말하려고 왔어.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울 엄마랑 나 생각나서. 우리도 엄청 싸웠거든. 에이미와 이저벨처럼 그렇게 숨막히게 싸운 건 아니지만. 민철 엄마는 여기까지 말하고 잠시 생각하는 표정을 짓더니 살짝 벌개진 눈으로 말을 계속 이었다. 마지막이 특히 좋더라. 엄마가 딸 이름 계속 부를 때 나 거기선 펑펑 울었어. 나도 나중에 민철이를 이렇게 그리워하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민철이가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일 수 있겠어. 나도 이제 걔를 좀 놔줘야 할까봐. 영주 사장, 정말 고마워. 다음에도 또 좋은 책 추천해줘. 그럼 간다. 영주가 망설이며 추천한 책을 민철 엄마는 최초의 질문과는 상관없이 재미있게 읽었다고 말했다. 가슴이 뻥 뚫리지는 않았으나 덕분에 엄마를 추억할 수 있었고 아들과의 관계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었다는 거였다. 결과가 이러하면 영주가 제대로 추천한 게 맞는 걸까? 책을 펼쳐든 독자의 기대에 부응하진 못했더라도 그 책이 좋은 책이기만 한다면 독자는 그 책을 읽은 경험을 기쁘게 향유하게 되는 걸까? 좋은 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책인 걸까? 그럴지도 몰랐다. 영주가 추천해준 책이 비록 손님 취향엔 맞지 않더라도 손님이 그래도 좋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인지도 몰랐다. 물론 역사서를 좋아하는 성인 남자에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반사회적 고등학생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소설을 추천한다면 그 손님은 그 책을 거들떠도 안 볼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손님이 소설을 읽고 싶을 때 또는 딸을, 아들을 이해하고 싶을 때 책장에 꽂혀있는 그 책을 꺼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꺼내 읽은 책을 그 역시 좋아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세상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독서에도 타이밍이란 것이 존재하니까. 그렇다면 좋은 책의 기준은? 개인의 입장에선 자기가 재미있게 읽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주는 개인을 넘어 생각해야 한다. 다시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좋은 책의 기준은?
삶에 관해 말하는 책.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진솔하게 말하는 책. 영주는 민철 엄마의 벌개진 눈을 떠올리며 다시 답을 해봤다. 삶을 이해한 작가가 쓴 책. 삶을 이해한 작가가 엄마와 딸에 관해 쓴 책. 엄마와 아들에 관해 쓴 책. 자기 자신에 관해 쓴 책. 세상에 관해 쓴 책. 인간에 관해 쓴 책. 작가의 깊은 이해가 독자의 마음을 건드린다면 그 건드림이 독자가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그게 좋은 책 아닐까? 6장 서점 휴식 시간. 손님 맞으랴, 커피 내리랴, 구입책 목록 작성하랴,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가도 어느덧 고개를 들면 할 일도 손님도 커피 내릴 필요도 없는 시간이 찾아온다. 서점엔 영주와 민준 둘뿐이다. 영주는 이 시간을 악착같이 활용해 어떻게든 휴식 시간을 만든다. 흐트러진 책들이 눈에 보여도 매대로 걸어가 책을 정리하는 대신 싱크대로 걸어가 과일을 깎는다. 접시에 과일을 깎아 민준에게 갖다주면 민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방금 내린 커피를 준다. 이후에 흐르는 정적. 영주는 이제 이 정적이 편안하다. 타인과 한 공간에 함께 있는데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쁘기까지 하다. 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도 말을 한다는 건 물론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일 수 있다. 하지만 상대를 배려하느라 자기 자신은 배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억지로 있는 말 없는 말 다 꺼내놓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공허해지고 얼른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 영주는 민준과 한 공간을 사용하며 침묵이 나와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어느 누구도 상대의 눈치를 보며 일부러 말을 지어낼 필요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의 자연스러운 고요에 익숙해지는 법 또한 배웠다. 10분이 될지 20분이 될지 30분이 넘을지도 모르는 정적의 시간에 민준이 하는 일은 늘 거기서 거기다. 쉬는 타임에도 민준은 휴대전화를 꺼내보지 않았다. 이력서에 적어놓은 휴대전화 번호가 있지만 영주는 아직 민준과 통화해본 적도 없다. 가끔은 책을 읽기도 하던데 책 읽는 걸 그리 좋아하는 듯 보이지는 않는다. 그저 남는 시간엔 무슨 실험실 연구원처럼 원두로 이것저것 해볼 뿐이다.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저러는 건가 싶긴 하지만 커피 맛이 점점 좋아지는 걸 보면 나름 진지하게 실험에 몰두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민준은 얼마나 말이 없는가 라는 주제라면 영주와 온종일 수다를 떨어줄 예양이 있는 사람이 있다. 휴남동 서점에 원두를 공급하는 로스팅 업체 대표 지미다. 영주의 모든 커피 지식은 지미에게서 왔다. 농담하는 걸 좋아하는 영주와 농담 듣는 걸 좋아하는 지미는 처음부터 죽이 잘 맞았다. 10살 넘는 나이 차는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다. 처음엔 주로 지미가 서점으로 놀러 왔는데 얼마 후부터는 영주의 집이 두 사람의 아지트가 됐다. 영주가 서점 문을 닫고 집에 도착하면 집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지미가 엉덩이를 털며 일어난다. 지미의 양손엔 늘 먹을거리가 가득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나눌 수 있는 사이가 됐다.
맥락 없는 이야기가 시작돼도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받았다. 문득 대화가 끊겼다가도 어느새 다시 시작됐다. 한 사람이 길게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는다기보다 핑퐁 치듯 짧은 문장들을 주고받았다. 두 사람은 영주 집에서 함께 맥주를 마시며 민준이 얼마나 말이 없는가에 관해 대화를 나눈 적도 있었다. 걔가 말이 없긴 없지. 난 처음에 무슨 인사 보신 줄 알았잖아. 하도 인사만 해서. 지미가 잠시 집중해서 오징어를 씹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대답은 잘해. 아, 그러네요. 영주가 이제 알았다는 듯 오징어를 입에 문 채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민준씨, 대답은 잘해요.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민준씨랑 얘기할 땐 이상하게 답답하지가 않은 거예요. 반응이 있어서 그런 거였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민준이만 그렇게 말이 없는 것도 아니야. 지미는 오징어를 계속 씹으며 말했다. 남자들 다 그래. 결혼하면 말이 없어져. 나는 지금 이 결혼 생활에 권태를 느끼고 있다는 의미의 침묵이지. 영주는 권태를 침묵으로 이겨내려 애쓰는 남편들의 이미지를 떠올려보다가 말없는 민준 때문에 어떤 생각까지 했었는지를 털어놨다. 처음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렇게 말이 없나 싶었어요. 내가 그 정도인가 싶었다니까요. 안 어울리게 웬 피해의식이야. 미움 많이 받고 살았어? 그렇다기보단 사람들하고 어울릴 틈이 없었다고나 할까. 그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혼자 하이힐 소리 딱딱 내며 앞으로 미친 듯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주위를 둘러보니 내 주변 사람들도 다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씩씩 지나쳐가고 있더라고요. 내 귀에 대고 이것 좀 먹어볼래? 이거 되게 맛있어. 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있죠. 이거 미움받았던 건가요? 미움받았네. 아, 그런 거였어. 영주가 과장해서 한숨을 쉬자 지미가 뭔가를 깨달았다는 듯 씹던 오징어를 입에서 급히 뺐다. 그런 건가? 뭐가요? 혹시 민준이 얘 우리가 아줌마들이라서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민준 씨랑 저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영주는 애교를 부리듯 양손을 쫙 펴선 지미 얼굴 가까이 들이대더니 엄지손가락 2개를 쏙 접었다. 8살? 지미는 손바닥을 쫙 펴고 있는 영주가 귀엽다는 듯이 웃었다. 그럼 민준이가 30이 넘은 건가? 서점에 처음 왔을 때가 30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래. 8살 차이면 아줌마는 아니지. 그런데 민준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자긴 못 느꼈어? 뭐가요? 요즘 말이 조금 늘었어. 그런가? 이젠 이것저것 먼저 물어보기도 하더라. 그래요. 우리 애들하고도 웃고 떠들더라고. 오, 그래요? 귀여워. 귀여워요? 귀엽잖아. 떠들썩하지 않게 뭔가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 뭔가에 골몰. 난 그게 뭐든 집중하고 있는 애들 보면 그렇게 귀엽더라. 귀여우니 잘해주고 싶고. 민주는 처음엔 영주가
왜 이렇게 맨날 과일을 주나 싶었지만 이젠 잠자코 받아먹는다. 주전부리할 쿠키나 배가 고프면 먹으라고 사놓는 빵처럼 과일 역시 영주가 나름 고심해서 준비한 직원 복지의 일환일 거라고 민주는 생각했다. 그런데 자꾸 먹다 보니 별로 좋아하지 않던 과일을 이젠 하루라도 안 먹으면 아쉬울 지경이 됐다. 쉬는 날엔 일부러 나가 과일을 사 먹기까지 한다. 습관이란 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영주가 민준에게 과일을 준다는 건 영주가 이 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때론 쉴 준비를 실컷 다 해놨다가 과일 한 조각 먹지 못하고 손님을 맞기도 하지만 오늘은 벌써 20분째 여유롭다. 이런 시간이 오면 영주는 천천히 과일을 먹으며 옆에 쌓아둔 책 중 하나를 읽는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생머리를 귀 뒤로 넘기고 마치 활자의 온몸을 기대듯 읽는다. 그렇게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고 초점 없는 눈으로 생각에 잠긴다. 얼핏 보면 멍을 때리는 것 같기도 한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느끼는 게 멍을 때리던 끝에 뜬금없이 민준에게 뭔가를 물어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민준 씨는 지루한 삶을 버려야 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도 영주는 손바닥으로 턱을 괜 채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처음엔 저건 어쩌면 혼잣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일부러 대답하지 않았는데 이제 저건 혼잣말이 아니라는 것쯤은 민준도 잘 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지금 이곳에서의 삶을 버리고 다른 삶으로 떠나는 사람들. 도착한 곳에서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영주가 이번엔 민준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물었다. 오늘도 역시 대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이다. 왜 영주는 매번 이런 질문을 할까? 너무 오래 대답을 안 하면 예의에 어긋나는 듯해 민준은 우선 이렇게 대답하고 봤다. 글쎄요. 영주가 뭘 물을 때면 민준의 대답은 주로 네와 글쎄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 어쩔 수 없다. 도대체 그 사람들이 도착한 그곳에서 행복할지 불행할지 내가 어떻게 안단 말인가. 제가 읽고 있는 소설에서요. 소설 주인공이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나요. 다리 위에서 어딘가 묘해 보이는 여자를. 그 만남이 계기가 돼서 스위스에 살던 남자가 포르투갈로 열차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여행이 아니라 영영. 그냥 궁금해서요. 그 남자의 삶은 지루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았거든요. 조용히 탁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은 알아주는 그런 탁월함. 그런 탁월함으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평생 그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하루아침에 스위스를 떠나는 거예요. 도착한 포르투갈에서 그는 뭘 찾을 수 있었을까? 그는 그곳에서 행복할까? 평소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보이는 영주가 책을 읽을 땐 뭔가, 그래, 좀 뭔가 뜬구름 잡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 민주는 재미있었다. 마치 한눈을 뜨고 꿈을 꾸는 사람처럼 영주는 눈 하나로는 현실을 보고 눈 하나로는 꿈의 세계를 보는 사람 같았다. 얼마 전에 영주는 민준에게 삶의 의미에 관한 질문을 했다. 민준 씨는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전 없다고 생각해요. 없으니까 각자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이 찾은 의미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네. 그런데 못 찾겠어요. 뭘요? 의미요. 어디에서 의미를 찾아야 할까요? 내 삶의 의미는 사랑이 있을까? 아니면 우정일까? 책일까? 서점일까? 어렵네요. 찾고 싶다고 해서 금방 찾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렇겠죠? 민준이 대답 없이 바라보고만 있어도 영주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을 이었다. 무려 내 삶의 의미를 찾는 건데 그렇게 쉽게 찾아지겠어요? 그런데 꼭 찾고 싶은데 못 찾는다면 아무래도 내 삶엔 의미가 없는 게 되는 거겠죠? 이게 무슨 말일까? 글쎄요. 어차피 영주는 민준에게 대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빙빙 도는 생각을 질문을 통해 정리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 얼쑤 그 이상도 이하도 되지 않는 대답을 매번 하는데도 빈잔 한 번 주지 않은 걸 테다. 한 번씩 구름 속에서 몽롱하게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씩씩하게 현실 맞춤형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다는 걸 민주는 조금씩 이해해갔다. 그런 영주 옆에서 민준도 이따금 영주처럼 생각에 잠겼다. 생각의 끝에서 막연한 꿈 같은 데가 닿기도 했다. 장래 희망이나 목표로 전환되는 꿈이 아니라 진짜 꿈. 남자가 포르투갈행 열차를 타고 갈 때 그 남자를 움직이게 했던 그런 꿈. 민주는 그 남자가 도착한 곳에서 행복했을지 불행했을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다. 누군가에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오늘의 삶과 완전히 다른 내일의 삶.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내일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 남자의 내일은 꿈을 이룬 이의 전형이지 않을까 싶었다.